안녕하십니까. 미학적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서 감정과 느낌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 자체는 시각적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 내의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진이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 통일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컨셉, 즉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의 통일성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예술에서 통일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해야지만 내 사진 안에 전체적인 이미지와 감정이 통일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술의 통일성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왜 우리는 예술에서의 통일성을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피사체라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진과 그렇지 않은, 즉 이쁜 사진의 차이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좋은 사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드 안에 있는 사진들을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하나가 다 좋은 사진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워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에 키워드가 있어서 사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의 키워드는 바로 통합입니다. 통합. 즉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프레임 내에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같은 프레임에 전체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장의 사진 안에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대상체들 또는 표현, 느낌, 감정, 그리고 주제가 한 장의 프레임 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 예술에서의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감정과 동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 자체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찍는 사진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을 필요도 있습니다. 프레임 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중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 자체가 아닌 경우는 화면 내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죠. 즉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그렇게 빼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의 단순성의 개념이 만들어져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니멀리즘하고는 조금 통일성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의 화면 안에 서로 모순되는 감정을 찾아서 서로를 보완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제를 들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사진은 별도의 후보정을 한 겁니다. 하나는 컬러, 하나는 흑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사진 작가들한테 어떤 사진이 좋은지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사진, 즉 컬러로 찍은 사진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흑백 사진에서 오는 고대비, 그 다음에 그 잔잔한 형태에 주목되는 부분들, 세계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형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 사진에서 왜 흑백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사진의 정서적 통일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하늘은 밝고 푸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흑백 편집은 강렬하고 신비한 감정을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그다지 나쁜 감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피사체들이 감정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드넓은 초원의 목동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진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후보 정할 때 어떤 형태의 색상을 선택하느냐, 피사체 또는 구성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요소, 많은 요소들이 결합돼서 한 장의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카메라의 설정도 중요하고요. 카메라 장비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사진은 벽화로 보여진 부분 자체가 와이드하게 첫 번째 사진에서 표현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14mm로 찍어가지고 극대화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즉 벽화에 있는 일제의 어떤 수탈 부분,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몽골이 일제를 몰아내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표현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현재 사람들이 조금 저속으로 찍어가지고 그 무빙 자체,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요. 멀리 발전된 도시가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있고요. 즉 역사의 과거 부분과 오늘의 부분을 같이 하나의 화면에 담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제의식이 강한 사진을 찍는 방법, 즉 그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감정을 통일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다시 통일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이 말을 통합한다, 통일한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드럽고 낮은 대비의 조명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피사체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같은 장면에 균형 잡힌 구성이 분위기를 더 이끌어주기도 하죠. 결과는 서로 다른 감정이 우연히 섞여 있는 사진보다는 동일한 형태로 흘러가는 사진이 더욱더 강렬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찍은 두 장의 사진은 쓸쓸한 형태의 바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색조도 일부러 탁색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봤습니다. 뭔가 한가롭게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울한 느낌이 들게끔 표현을 한 거죠. 자, 예술에서 그럼 통일성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통일성은 예술의 요소와 원칙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달성되는 완전성 또는 하나의 품질을 말합니다. 물론 사진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인문학적인 요소와 또 하나는 기술적 요소입니다. 즉 사진은 예술로서의 태생 자체가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을 몰라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기술에 몰입돼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사진은 어쨌든 내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표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술의 다양성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일성이에요. 물론 예술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는 통일성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고요함이나 단순함 또는 동일한 것에 반복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통일성에 대한 개념들을 인식하시려고 그러면 회화적인 요소에서 그림을 보시다 보면 유명 화가들의 그림에는 이 통일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캔버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스처와 표현이 풍부한 회화에서도 통일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즉 통일된 분위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원칙의 핵심은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구성의 질서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예술가들의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의 모든 부분이 컨셉 표현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선택을 제한한다든지 동일한 사용에 의존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질감과 패턴 자체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죠. 즉 유사한 대상을 사용해서 공통된 주제 또는 배경, 그리고 동일한 붓터치, 그 다음에 어디로 시선이 가게 할 것인지 하는 초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균형의 바란스 또는 대칭의 개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탐구하고
자신의 구성 도구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는 이러한 도구를 하나의 엄격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각 개별 스타일의 그 특징적인 표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술의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기본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색상만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 모양을 반복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명한 명화들을 보시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무채색의 배경이라든지 또는 선을 사용해 가지고 질감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형적 원리를 충분히 이용해서 전체적인 캔버스가 통일감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장의 그림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설화의 물놀이 하는 사람들과 마그리트의 콩코드라는 그 그림입니다. 이 두 장은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체적인 분위기의 통일, 느낌의 통일, 그리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황금 비율이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 황금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질서라는 것, 즉 보는 사람에게 통일감을 만드는 하나의 툴 중에 첫 번째로 개발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이런 화가들은 이 황금 분할이라는 것을 잘 사용해서 전체적인 통일감과 균형과 느낌을 만들어내는 화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또는 그들이 만드는 포스터, 웹페이지 이런 디자인의 요소에까지 이 황금 분할이라는 것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진에서의 감정을 통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랜 작업을 하신 분들은 이게 동물적 감각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이 통일성을 만들어냅니다. 본능적으로 인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의 어떤 부분들을 통일성을 기하는 요소로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좋은 사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화롭고 균형 잡힌 완전한 전체를 생성하는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여있고 배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진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안에는 내가 본 곳 외에도 보지 못한 곳까지도 촬영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시각적으로 인지한 것 중에 전체적인 느낌과 감정, 분위기를 저해하는 부분들은 의식적으로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게끔 자리를 변경하곤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적 언어를 탐색하고 가장 멋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가들은 조화로운 시각적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작가는 독창성과 개인의 표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몇 가지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들을 보시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통일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 존재하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목록, 그리고 이것의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요소 중에는 빛의 품질입니다. 즉 낮은 대비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지 높은 대비로 가져갈 것인지, 어두운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밝은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러 색상이 혼재되어 있는 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색으로 표현할 것인지, 역광으로 주로 찍을 것인지 순광으로 찍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진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진은 빛그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빛의 방향 또는 빛의 품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간대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가 많고 들쑥날쑥한 산과 완만한 초원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설명할 형용사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산과 바위 투성인 부분들을 무엇으로 어떤 형용사로 표현할지, 그 다음에 부드럽고 긴 녹색의 잔디처럼 깔려있는 초원을 여러분들은 어떤 형용사로 파악할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즉 피사체가 사진에서 전달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물론 인물 사진이나 동물 사진 같은 경우는 피사체의 페이스 이모션, 즉 얼굴의 감정이 표현되거나 또는 바디 랭귀지, 어떤 특정적인 언어, 신체 언어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을 제외한 정물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피사체 자체의 감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 고민된 부분이 결국 제목으로 텍스트로 해서 간결하게 표현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선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균형입니다. 자, 밸런스를 언밸런스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잘 밸런스를 맞춘 형태로 평화롭고 정적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언밸런스한 상태에서 긴장되고 혼란스럽고 액티비티한 부분들로 표현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프레임, 즉 카메라를 잡았을 때 그 순간에 결정되어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진에서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출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거죠. 네 번째는 공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우리가 배웠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포지티브 공간이 많은 사진은 꽉 찬 느낌이 들지만 답답하고 바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공간이 넓은 형태의 사진은 외롭고 공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렌즈를 취사해서 선택할 것이냐, 피사체의 거리 관계를 어떻게 다가가서 찍을 것인지 떨어져서 찍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회화적으로 얘기하면 구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어떤 형태로 잡을 것이냐. 만약 세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란히 붙어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 두 사람은 상단에 있고 한 사람은 하단에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 반대로 두 사람은 하단에 있고 한 사람이 상단에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지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각 배열에는 고유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정 자체를 인식하시고 찍으시면 되게 좋은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배울 때 원형 구도는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삼각형 느낌은 안정적인데 직사각형이라든지 사다리꼴이 됐을 때는 그 구조가 힘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질감이죠. 즉 부드러운 형태로 표현될 것이냐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표현될 것이냐. 즉 이 질감이 사진에서 전달하는 감정은 항상 해당 질감이 설명하는 데 필요한 형용사와 유사해요. 주제도 마찬가지죠. 즉 거칠거칠한 사진에 부드러운 제목을 쓸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부드러움을 느끼게끔 인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후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촬영할 때 어떤 카메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구성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에서의 감정적 요소와 느낌이 통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감정을 변경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보정을 제2의 창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찍었을 때 느꼈던 감정 자체를 오롯이 후보정에서 더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감정을 느끼고 찍었을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무조건 찍어와가지고 후보정 할 때 이 색으로 바꿔보고 저 색으로 바꿔보고 이런 경우는
애당초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확히 인지하고 찍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잘 찍으시는 분은 어떤 경우에는 장노출로 찍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는 빠르게 끊어 찍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프레임 안에 등장된 피사체의 성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카메라 장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렌즈를 쓸 것이냐, 아니면 앞에다가 소프트 필터를 낄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바라보기를 하셨을 때 정확한 형태의 컨셉을 여러분들이 생각한 부분을 담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지만 촬영하는 부분들이 좋은 사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가능한 한 많은 요소가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요소를 강렬한 사진, 침울한 사진, 감성적인 사진 또는 유기적 사진 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핵심 요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것들의 요소가 통합될수록 사진의 감정적 메시지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걷고 있는 남자를 찍어놓은 저 사진 같은 경우는 물론 남자만 크게 찍을 수도 있겠죠. 망원 렌즈로 당기면 되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찍어놨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느낌, 분위기, 물론 저 사람이 씩씩하고 어깨를 딱 펴고 뭔가 잔뜩 손에 들고 굳건하게 걷는 모습이었다면 저렇게 안 찍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프레임 내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여러분들 사진이 말을 하게 하는 또는 느낌 자체가 오롯이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두 장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역시 개동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휴일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한 장은 약간 웜톤으로 제가 보정을 했고 하나는 쿨톤으로 보정을 했어요. 두 사진이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요. 웜톤의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임의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쿨톤은 전 사람들이 서 있어요, 동작이. 즉 바디랭귀지 자체에서 보면 마치 뭔가 항의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도 하고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뭔가 한 군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휴일 오후라는 부분에 맞지 않는 사진이죠. 저기 이렇게 메시지 자체를 어느 쪽으로 동기화시킬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형태의 따스한 느낌이 드는 형태가 휴일이라는 부분의 제목의 메시지를 보다 더 전달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진의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써가지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인지하시고 체크아웃을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빛이 강렬하냐, 고대비냐, 어두운 빛이냐, 또는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 불균형한 형태로 피사체들이 서 있느냐, 주제는 무엇이냐, 질감은 거칠거칠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체크업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찍기 전에 이걸 생각하고 내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균형, 공간, 질감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각각 사진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한 마리 홀로 있는 비둘기와 걸어가는, 그리고 쓸쓸하게 공허한 네거티브 공간이 전체를 확 차지하고 있죠. 네거티브 공간이 넓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움을 표현하거나 쓸쓸함, 공허함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스튜디오 같은 형태에서 촬영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설정이 되게 편하죠. 즉 내가 원하는 형태로 피사체들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풍경 작업을 하거나 건축 작업을 하거나 뭐 산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옮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본인이 포지션을 옮기시면 원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한번 체크업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전체적인 통일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애들이 자기가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진, 하나는 꼬마아이가 저한테 먹으라고 내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두 사진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정의 통일의 개념은 의식적인 과정일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본인 사진의 일정 부분에 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라보기 훈련을 많이 하십사라는 얘기고요. 그 바라보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강의했던 조형의 7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몽골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이 두 분의 노인과 한 분의 아가씨가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두 장의 사진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쓸쓸한 느낌이 들어가나요? 하나는 약간의 동적인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 한 장은 약간의 정적인 느낌을 가져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셔터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사진에서의 감정을 통합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스트라이트하게 사진을 찍던 아니면 파인아트처럼 예술적 구성을 하던 어쨌든 두 분야 모두 통일된 감정의 메시지를 가질 때 강렬한 사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설명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 찍어놓은 최고의 사진들을 셀렉트해서 한번 보세요. 물론 의식하지 않고 찍었지만 이 법칙이 어느 정도나 적용되고 있는지 보시면 본인 마음에 쏙 든다 하는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빛과 구도, 피사체 및 후보정 모두 상충되는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작업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진에 한 발 다가선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 메시지의 통일만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주제나 또는 특별한 사진같이 사진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진의 이야기 자체가 강렬하게 표현되려 그러면 동일한 프레임에 통일된 형태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장의 사진 역시 여러분들의 느낌을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진의 통일성, 즉 단순성, 이런 기본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제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셨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발로 찍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화면 안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찍는 분들은 이렇게 넓게 생각을 아직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쁜 사진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훈련을 하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정과 느낌 그리고 분위기가 통일된 형태로 여러분들의 사진을 수정해 나갈 때 비로소 사진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장의 제가 출사된 사진을 끝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